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결핍이라는 큰 틀과 더불어 그 안에 들어가는 근손실 예방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법과 다이어트 기간, 리피드와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에너지 결핍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고 신체 각 기관에 에너지를 전달해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신체에 충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적으로 최대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세포는 아주 멍청하면서도 참 적응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신체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세포는 신체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꺼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쉽게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지방 조직입니다. 그리고 신체는 골격근, 간, 혈액에서 지방세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에서는 뇌나 다른 장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져야만 하는 에너지를 끌어내 소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적자 상태가 체지방 감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결핍 밑에 들어가는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손실 예방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인한 체지방 감소이지만 추가적인 다른 목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손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체중은 근육, 지방, 수분, 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 5kg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량한 5kg의 대부분이 근육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래의 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다이어트 종류별 지방 손실과 근손실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저칼로리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고섬유질 다이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고단백 다이어트가 체지방 감소는 가장 높았고 근손실은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시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단백의 식단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하면 천천히 체중 감량을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개인화된 저항성 운동을 진행하면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이어트의 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지방을 감소시키려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했더니 더 오래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었고 더 빠르게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중을 10kg 혹은 그 이상 빼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최대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체중 감량폭이 적어야 하며 천천히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29개의 연구를 합친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많은 피실험자들이 다이어트를 진행했음에도 2년 안에 50%가 다시 체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5년 안에 피실험자 중 80%가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은 우선 현실적이고 즐거워야 하며 유연하게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폭과 다이어트 기간. 앞서 말했듯 체중 감량폭이 클수록 근손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천천히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6개월간 다이어트를 하지? 어떻게 1년간 다이어트를 하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처음 마음먹었을 때는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초반에는 허기짐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다이어트 피로도 별로 못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체중의 10% 정도가 줄어들면 상당히 배고픔을 느낄 것이고 처음 본인이 가졌던 동기부여보다 동기부여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폭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다이어트 기간에 따라 체중 감량폭을 고려해야 합니다. 몇 주간 다이어트를 하지, 몇 개월간 진행할 것이 등이요.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이 길수록 체중 감량의 폭은 적게, 다이어트 기간이 짧을수록 체중 감량폭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칼로리를 줄여야 할까요? 관련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시 칼로리를 얼마나 빼는 것이 좋냐에 대해서 밝혔는데 체중 감량을 적게 하고 싶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5에서 10%를 감하고 체중 감량을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10에서 20%를 감하고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싶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20%를 감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이 길수록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리피드, 다이어트 브레이크. 리피드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메타볼릭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 14주간 다이어트를 진행했고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진행한 그룹과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두 그룹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나 리피드를 하는 것이 장기간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관련해 다이어트 브레이크가 메타볼릭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에는 요즘 말이 많은데요.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대부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과체중인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활동량도 다르고 에너지 소비량도 다르고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다릅니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은 두 분류에게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면 다른 결과값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운동인을 대상으로 7주간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과 리피드를 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체지방 감량 속도, 근손실, 메타볼릭 비율에서 두 그룹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차이는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한 그룹이 식단 조절을 함에 있어서 더 편하게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적자 상태가 체지방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 고단백 다이어트가 체지방 감소는 가장 높았고 근손실은 가장 낮았다. 세 번째, 체중 감량은 우선 현실적이고 즐거워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 네 번째, 다이어트 기간이 길수록 체중 감량폭은 적게, 다이어트 기간이 짧을수록 체중 감량폭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체중 감량을 적게 하고 싶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5에서 10%를 감하고 체중 감량을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10에서 20%를 감하고 체중 감량을 많이 하고 싶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20%를 감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섯 번째,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그룹과 다이어트를 쭉 이어나가는 그룹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곱 번째, 다이어트 브레이크나 리피드를 하는 것이 장기간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